안녕하세요. 공스토리입니다. LA를 대표하는 스포츠팀이라면 어떤 팀이 떠오르시나요?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에 빛나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가을의 남자 클레이튼 컷쇼가 속해 있는 LA 다저스. 과거에 데이비드 베컴이 몸담았고 현재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활약하는 LA 갤럭시. NBA를 대표하는 인기팀이자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LA 레이커스 등 유명한 팀들이 많은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가 합류하여 우승 후보로 거듭난 LA 클리퍼스도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영광의 시대를 준비하는 세대 이전에 어려운 과거를 딛고 강팀으로 거듭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려한 공격 농구로 상대방의 골밑에 거침없이 인유어 페이스를 장렬시키던 LA 클리퍼스의 랍시티 시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970년 버팔로 브레이브스, 1978년 샌디에이고 클리퍼스를 거쳐 1984년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하며 현재의 LA 클리퍼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옆 동네 라이벌 LA 레이커스가 이미 매직 존슨과 카림 압돌자바를 필두로 NBA 챔피언의 위용을 뽐내고 있던 것과 달리 플레이오프에 계속 오르지 못하고 승점 자판기 신세가 되고 말죠. 91-92 시즌 레리 브라운 감독이 부임하여 해당 시즌과 92-93 시즌 서부 컨퍼런스 7위를 기록하며 두 번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두 번 모두 1라운드에서 광탈한 이후 빌 피치 감독으로 교체합니다. 96-97 시즌 8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랐지만 이후 하위권을 맴돌며 또다시 암울한 시기를 보내게 되죠. 이 시기 도널드 스털링이라는 최악의 구단주가 팀을 맡았는데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 그에 상응하는 계약을 안기는 프로 세계에 역행하듯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하면 곧바로 팔아버리고 셀러리 캡을 낮추며 의도적으로 팀을 방치합니다. 또한 경기장에 흑인을 데려오지 말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시전했고 여자친구가 매직 존슨과 찍은 사진을 보고 흑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등 인종차별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으며 결국 NBA에서 쫓겨나고 말죠. 황당한 것은 와이프가 엄연히 존재했고 심지어 그의 여자친구는 흑인이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천. 하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도 200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35순위로 디안드레 조던을, 200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블레이크 그리핀을 선택하며 랍시티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블레이크 그리핀이 09-10 시즌 시작 전 어깨 부상과 무릎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을 당했고 팀도 서부 컨퍼런스 12위를 기록하며 한계를 보입니다. 그리핀이 본격적으로 복귀한 10-11 시즌에도 13위를 기록, 더욱 순위가 하락하고 말죠. 예외로 그리핀은 평균 22.5득점, 12.1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신인 첫해 올스타로 선정되었고 올스타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덩크슛 콘테스트 우승과 함께 올해의 신인상을 거머쥐는 등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냅니다. 11-12 시즌 크리스 케이먼, 에릭 고든, 알파로 아미누와 2012년 1라운드 최상위 지명권을 내주는 대가로 당시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불리던 크리스 폴이 영입됩니다. 블레이크 그리핀과 디안드레 조던으로 대표되는 뛰어난 골밑 장악력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했던 클리퍼스가 진정한 랍시티로 거듭나게 되는 영입이었죠. 단축 운영된 해당 시즌에서 40승 26패를 기록, 서부 컨퍼런스 5위를 기록하며 구단 최초 승률 6할을 달성합니다. 05-06 시즌 이후 5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로 복귀, 멤피스 그리즐리즈를 4-3으로 꺾고 1976년 이후 처음으로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토니 파커, 마누 지노빌리, 팀 덩컨, 카와이 레너드가 주축이 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만나 0-4로 수입당하며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랍시티의 가능성을 볼 수 있던 시즌이었죠.
클리퍼스의 전성기를 연 주전 멤버가 유지되고 든든한 백업 멤버까지 보강되며 팬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집니다. 시즌 개막 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17연승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죠. 크리스 폴은 올스타전 MVP까지 획득합니다. 이후 페이스가 주춤하지만 56승 26패를 기록, 팀 창단 이후 첫 50승고지를 밟으며 서부 컨퍼런스 4위에 오릅니다. 1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는 불과 4경기 차였죠. 랍시티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지만 지난 시즌에 이어 또다시 1라운드에서 만난 멤피스 그리즐리즈에게 2대4로 패하며 탈락하고 맙니다. 전술적인 역량이 부족했던 델 네그로 감독을 해임하고 보스턴 셀틱스를 이끌던 명장 닥 리버스 감독을 부임시킵니다. JJ 레딕이 46경기, 크리스 폴이 20경기를 결정하는 등 가드진의 누수에도 불구하고 직전 시즌보다 오히려 1승이 추가된 57승 25패를 기록, 서부 컨퍼런스 3위에 오르게 되죠.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으로 1위와 2위를 기록했지만 클리퍼스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줍니다. 정규 시즌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나 치열한 접전 끝에 4대3으로 승리하며 다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앞서 말한 도널드 스털링의 인종차별 발언이 4차전을 앞두고 터지며 구단주 자격을 잃었고 7차전 종료 후 라커룸에서 서로 말다툼이 발생하는 등 경기 외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낳았죠. 준결승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만나 케빈 듀란트와 러셀 웨스트브룩에 막혀 2대4로 패배하며 주저앉고 맙니다. 종합전적 2대2 동률이었던 5차전 원정에서 심판이 크리스 폴에 대한 파울을 불어주지 않았고 웨스트브룩이 3점슛 라인 파울로 자유투 3개를 얻어내며 모두 성공, 랍시티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팀의 최대 빌런이었던 도널드 스털링이 나간 후 그와 정반대로 팀을 매우 사랑하며 열정이 넘치는 스티브 발머가 구단주로 부임합니다. 그가 구단을 갖는데 필요한 금액은 NBA 역대 최대 인수 금액인 20억 달러였죠. 블레이크 그리핀이 팔꿈치에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수술로 장기간 결장하게 되며 큰 타격을 받나 했지만 나머지 멤버들이 분전하며 중하위권에서 서부 컨퍼런스 4위로 상승합니다. 그리핀의 부상 복귀 이후 16경기에서 14승을 쓸어 담으며 순위는 또다시 상승, 56승 26패를 기록하며 1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2위 휴스턴 로켓츠에 이은 서부 컨퍼런스 3위로 마감하죠. 플레이오프 1라운드 상대는 샌안토니오 스퍼스. 종합 스코어 3대3으로 동률을 이루며 찾아온 마지막 7차전에서 경기 도중 크리스 폴이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코트로 돌아와 27점을 기록, 버저비터까지 장렬시키며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어진 준결승에서도 제임스 하든이 이끄는 휴스턴 로켓츠를 3대1로 앞서며 사상 첫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내리 3연패를 당하며 3대4로 역전패, 결국 무릎을 꿇고 맙니다. 6차전에서 3쿼터 후반까지 89대 70으로 앞서가다 107대 119 대역전패를 당하며 무너지는 장면은 랍시티의 탈락을 예견하는 것이었죠. 시즌 개막 전 디안드레 조던이 댈러스 매버릭스로 이적하는 듯 했으나 계약 직전 마음을 돌려 잔류하며 다행히 전력을 유지한 클리퍼스는 시즌 초반 연승과 연패를 거듭하며 이전과 달리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행히 중반부터 경기력을 회복하여 53승 29패, 서부 컨퍼런스 4위를 기록하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5위지만 시즌 성적 44승 38패로 무려 9게임 차이가 나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만나 무난한 준결승 진출이 예상되었지만 종합전적 2대1로 앞선 4차전에서 크리스 폴과 블레이크 그리핀이 나란히 부상으로 아웃, 6차전에서 백업 포인트 가드 오스틴 리버스의 눈두덩이가 찢어지는 등 3중고를 겪으며 2대4로 허무하게 탈락하고 맙니다. 초반 리그 전체 1위를 달리며 순항한 랍시티는 본래 강점이었던 공격력에 더불어 평균 실점 90.6점으로 수비력까지 상승하며 마지막 우승 기회를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페이스가 떨어졌고 크리스 폴, 블레이크 그리핀, JJ 레딕이 부상당하며 서부 컨퍼런스 7위까지 하락하고 말죠. 이후 폴과 레딕이 다시 복귀하며 서부 컨퍼런스 4위를 기록, 시즌 중반 다시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리핀이 때마침 복귀하며 51승 31패로 4위를 유지하며 시즌을 마감합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유타 재즈를 만나 랍시티의 마지막 질주를 시작하는데 1대1로 맞선 3차전에서 그리핀이 또다시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되었고 폴과 디안드레 조던이 남아 투혼을 불살랐으나 결국 3대4로 패배하며 탈락합니다. 특히 크리스 폴이 팀의 에이스로서 평균 25.2득점, 9.8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며 어려워진 팀을 접전승부로 끌고 갔죠. 하지만 농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으로 모든 것을 해내기엔 무리였고 7차전은 체력이 현저히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13득점, 9어시스트에 그치고 맙니다. 시즌 종료 후 우승 반지를 위해 휴스턴 로켓츠로 이적하며 랍시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17-18 시즌 크리스 폴을 휴스턴 로켓츠에 내주며 루 윌리엄스, 패트릭 베벌리, 몬트레즐 하렐 등 선수 7명과 1라운드 픽 1장을 얻은 클리퍼스는 자말 크로포드와 휴스턴에서 받은 1라운드 픽으로 덴버 너게츠의 다닐로 갈리나리를 받아옵니다. 또한 유럽 최고의 가드로 불리던 밀로스 테오도시치를 영입하며 전 포지션에 걸쳐 알찬 보강을 실시하죠. 블레이크 그리핀도 이전과 달리 외곽슛의 빈도를 더욱 늘리고 팀 공격 조립 작업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시즌 중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며 그리핀이 퇴장당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경기가 종료된 후 휴스턴 선수들이 클리퍼스의 라커룸에 침입하며 LA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라커룸 뒷문으로 침입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크리스 폴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즌 중반 팀의 에이스 그리핀을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 넘기고 에이브리 브래들리, 토바이어스 해리스, 보반 마리아노비치 등을 받아오며 충격적인 트레이드를 단행합니다. 그리핀은 이 소식을 SNS를 통해 접했다고 알려지며 더욱 팬들을 놀라게 하죠. 이후 전력이 약해졌다는 우려와 달리 플레이오프권인 8위를 넘나들며 좋은 모습을 보였고 42승 40패로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도 서부 컨퍼런스 10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맙니다. 시즌 종료 후 랍시티의 마지막 남은 멤버였던 디안드레 조던이 댈러스 매버릭스로 떠나며 랍시티는 해체를 알리게 되죠. 18-19 시즌 9년 만에 랍시티의 멤버가 모두 팀을 떠났지만 오히려 발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꾸준한 성적을 거둔 끝에 48승 34패, 서부 컨퍼런스 8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서부 컨퍼런스 1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전력차를 실감하며 2대4로 패배했지만 팬들은 오히려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2차전에서 31점 차를 뒤집으며 NBA 플레이오프 역대 가장 큰 점수차 역전승을 거뒀고 5차전에서 129대 121로 승리하며 오라클 아레나 원정에서 2연승을 기록한 것은 현재 멤버로도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그리고 시즌 종료 후 NBA 최고의 공수겸장인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가 동시에 팀에 합류하며 단숨에 우승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과연 LA 클리퍼스는 랍시티 시절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영광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